배나, 나 오늘 대박. 왜? 와, 대박. 나 오늘 주식 엄청 싸게 샀어. 뭘 샀는데? 얼마나 싸게 샀길래? 플라이센터 15불. 대박. 뭐, 플라이센터 15불? 원래 이거 바이러스 전에 40불 넘은 거야. 바이러스가 끝나면 2배, 3배 막 올라가겠지? 그래, 올라가겠지. 근데 바이러스는 언제 끝나?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뒤엔 괜찮겠지. 그럼 그 몇 년 뒤에 사면 되지 않을까? I wanna retire, 벤입니다. 우리 리치 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가구 조립하는 영상을 올린 날 몸살 날 뻔했어요. 너무 무리했나봐요. 우리 리치 분들은 현명하게 몸을 잘 쓰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할 토픽은 장기 투자,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첫 번째, 그래프, 캔들 차트. 두 번째,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알기. 세 번째, 재무제표 실전편. 그리고 네 번째, 내 맘대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원래 이 컨텐츠의 타이틀을 장기 투자 필승 방법? 아니면 100% 성공 투자 방법? 아니면 이것만 알면 수익 100%?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하겠죠? 주식 투자에는 승패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질 확률이 훨씬 높아서 제가 썸네일을 장기 투자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장기 투자 방법. 첫 번째, 그래프, 캔들 차트 보지 않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왕초보 분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제가 그래프랑 캔들 차트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경제 전문가가 아니며 그냥 제가 주식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지 공유만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초보인 제가 그래프나 캔들 차트를 안 볼까요? 다짜고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주식이 40불이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만에 10불이 되었어요. 근데 이 주식이 바이러스 전 40불에 비해 현재가가 엄청 싸니까 미리 사두면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고 또 이게 언제 올라갈까요? 대표적으로 항공주, 여행주들, 보잉, 퀀타스, 플라이센터 이런 것들 지금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두면 이게 언제 올라갈까요? 단지 예전에 비쌌으니까 지금 사두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회비용이라고 그 돈으로 현재 다른 곳에 넣어두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저도 초보지만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 그래프상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다음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감만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주식이 가격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도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이나 여행주들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바로 예전 가격으로 팍팍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주, 여행주들은 다른 제조업이나 기술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레비뉴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구조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만약 현재 항공회사들이 바이러스가 내일 끝난다고 바로 프로핏,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퀀타스를 예를 들어보면 만약 비행기를 내일부터 예전처럼 많이 가동하더라도 오늘까지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빚만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왜? 비행기 안 날릴 때 비행기 녹 안 쓸게 이렇게 정비도 해야 되겠죠? 또 비행기 운항 없을 때 파킹해 두려면 그 파킹비 내야 되겠죠? 우리 집 뒷마당에 파킹은 못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 퀀타스 직원 인건비 내야죠. 뉴스 보니까 인원 절감을 많이 했다지만 어쨌거나 이런 수많은 돈들이 다 지금 부채로 잡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운항을 해도 이런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 이걸 아셔야 대충 언제쯤 다시 회복을 할까 감이 옵니다. 오늘 재무제표는 저랑 조금 이따가 같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토픽,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알기. 주식 가격,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주식 비전문가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두 가지. 첫째, 기업이 매출을 내고 순이익을 꾸준히 내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기대 심리가 높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인 순이익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죠? 그렇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기업,
가계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대충 그 기업의 가계를 얼마나 잘 꾸려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두 번째 이유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기대 심리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그렇죠. 회사의 annual report, presentation, 프로젝트 등등. 제가 이거 두 개는 그 전 영상에서 자주 말해서 우리 리치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해야 안전하게 로스 없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물론 하나만 충족해도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바이오주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이오주들, 얘네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형편없는 것들도 상당히 아주 많아요. 근데 바이오주의 특성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거라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되게 안 좋아요. 또 다른 예는 아까 말한 지금의 여행 관련주와 항공 관련 주식들. 퀀타스의 경우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있나요? 매출은커녕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심리에 의한 주가 상승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바이러스가 끝나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여행을 다니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항공산업이 다시 매출을 올려준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퀀타스를 미리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미래 언제쯤 바이러스가 끝나고 언제쯤 비행기를 타고 매출을 올리고 언제쯤 빛을 갖고 불확실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요즘 가장 자주 언급되는 테슬라 항공주의 기대 심리에 의한 주가 상승과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주가 상승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플랫폼이 미리 나와 있어요. 테슬라의 외부적 요인들,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다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도 테슬라 주주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재무제표 실전편. 기업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 같이 보실 건데요. 잠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주식 비전문가인 그냥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비전문가인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에서 꼭 보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revenue growth. 두 번째, net income growth. 세 번째, EPS. 이건 무조건 꼭 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안 좋으면 한 방에 탈락시켜버릴 정도로 이 세 가지 기준은 비전문가인 제가 주식을 투자하고 또는 더 매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 이 수치를 볼 때 오늘은 왕초보 주식편이니까 포뮬라, 공식 이런 거 말고 진짜 머리로 어떤 건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이런 수치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어떤 건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타라! 오늘도 브래빌입니다. 이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예시를 들 때 브래빌 기업 가지고 해서 우리 리치 분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아서 이 기업을 예를 드는 거니까 절대 사라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파이낸셜에 들어가서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토탈 레비뉴가 나오죠. 2017년, 2018년, 2019년 TTM Talk too much가 아니라 TTM은 Trailing 12 months라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Total Revenue 한글로 매출이죠.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매출을 보는데 지난해 비해서 올해 몇 %가 올랐는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레비뉴가 몇 % 올랐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레비뉴가 몇 % 올랐는지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원래는 5년 정도 봤었는데 요즘은 3년 정도 지속성만 봐도 대충 회사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상승과 감소해서 몇 % 올랐는지 또 내렸는지 확인하는데 제가 레비뉴 그로스를 볼 때는 기업의 성격마다 그로스 비율을 보는 관점이 달리 하는데 이건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매년 레비뉴가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매년 레비뉴가 몇 %씩 바뀌는지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볼 건데요. 타라! 우리 리치 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엑셀에 미리 수치들을 옮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605 million 여기도 605 million 똑같죠? 2017년, 18년, 19년,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치고요. 그러면은 여기 2017년도에서 18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7% 증가를 했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서는 16.4%가 revenue growth를 보였고요. 2019년도에서 지난 12개월까지는 14.7%가 revenue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um을 해서 average를 해보니까 increase가 평균이 12.9%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average 수치 가지고 저희가 2021년, 2022년도에 total revenue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타라! 제가 미리 먼저 다 계산해 놨습니다. 여기 average increase가 아까 전에 12.9%였잖아요. 근데 저는 요 수치를 그냥 이건 제 기준인데 90%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average increase가 11.6%씩 곱해줘요. 그러면 11.6%씩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871 million times 11.6% 이렇게 하면은 972 millio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쉽게 972라고 할게요. 972에서 11.6%를 곱하면은 1084 이렇게 예상 수치를 제가 구해봅니다. 이거를 왜 구하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랑 우리 리치 분들과 지난 3년 그리고 향후 2년의 revenue growth를 계산해봤는데요. 만약 여기 revenue growth가 기업의 fundamental의 변화 또는 기업 가치 등의 변화로 이 그로스가 떨어졌으면은 우리 지금 첫 번째 항목 체크하는데 여기서 바로 탈락입니다. 시장의 변화, 환경적 변화, 예를 들어 이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레비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커피 머신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뭐 에어컨도 만든다고 하고 자동차도 만든다고 하고 생뚱맞게 이러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거에 대한 revenue growth가 바뀌면 바로 탈락입니다. 브래블의 경우 revenue growth가 아주 꾸준하죠. 그럼 일단 파스 시켜보고 두 번째 항목인 net income growth를 볼 건데요. 자, 다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와서 net income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는 53 million, 58 million, 67 million, TTM 73 million. 이 net income이라는 거는 한글로 당기 순이익,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모든 매출에서 모든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도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내렸는지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이것도 제가 이 수치들을 엑셀 파일로 옮겨놨거든요. 여기 net income 보시면은 53 million, 58 million 다 똑같죠?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net income growth percentage를 보니까 9.4% 정도 되고요. 18년도에서 19년도 15.5% 정도 상승했고 2019년도에서 현재까지 9% 정도 상승한 걸 보여줍니다. average increase가 11.3%인데 저희가 2021년이랑 2022년에 net income을 여기 average increase 가지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이것도 아까 11.3% 똑같은 건데 여기에 90%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셔도 본인 기준인데 저는 그냥 90%만 반영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2%거든요. 그래서 TTM 73 million 73에서 10.2%를 곱하니까 81이 되었고요. 81에서 10.2%를 곱하니까 89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net income growth가 꾸준히 올라가야 통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환경적 변화나 뭐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달라져서 net income에 한 해라도 영향을 미치면 이것도 탈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탈락의 기준은 비전문가인 제 기준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조금 보실 줄 아시면 그때는 회계 장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너스 net income을 내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왕초보 분들을 위한 거니까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다시 야후 파이낸스 브래빌로 들어왔고요.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실 수치는 EPS인데요. 저는 EPS growth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EPS는 earnings per share, 주식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 주식당 이익이 얼마인지 다시 earnings per share EPS는 per share 한 주식당 earnings 이익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건데 이건 높은 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기업 섹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도 다음에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타라! 이제 별로 안 놀랍죠? EPS 수치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 앞에서 공식 없이 그냥 보자고 했는데 뻥이에요. 요것만 공식을 써볼게요. 되게 쉬워요. EPS는 earnings, 순이익, 나누기, shares, 주식수인데 여기 주식수는 share outstanding 이거는 야후 파이낸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share outstanding 그러면 135 million 135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TTM에 넣고 여기 2019년, 18년, 17년도에는 이 쉐어의 수가 130개였어요. 이번에 증자를 하면서 135.96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EPS를 구하는 방법은 net income 나누기 share outstanding 주식수를 나누는 건데요. 73 million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는 여기에 뒤에 000 3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73 million 73 나누기 135 하면은 0.56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해서 2019년도도 67 나누기 130 하면 0.52, 58 나누기 130 하면 0.45, 53 나누기 130 하면 0.41 이렇게 해서 EPS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2021년과 2022년의 넷 인컴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Share Outstanding을 똑같다고 계산했을 때 81 나누기 135 하니까 0.6이 되었고요. 89 나누기 135.96을 하니까 0.66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EPS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니까 쉐어 하나당 earnings,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전문가인 제가 이거 세 가지 Total Revenue Growth, Net Income Growth, EPS Growth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보고요. 그럼 이거 말고 제가 어떤 걸 보냐면 타라!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고등학교 때 써보고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우리 리치 분들 때문에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생고생인가? 어쨌거나 비전문가인 제가 보는 세 가지 DYOR Do Your Own Research 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Revenue Growth, 매출 성장률, Net Income Growth, 순이익 성장률, EPS Growth, EPS 성장률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은 ROE, Profit Margin, Operating Margin 먼저 ROE, Return on Equity 이거 많이 보셨죠? 제가 그 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Asset equal Asset 자산은 Equity, 자기 자본 플러스 Liability 부채이거든요. 그러니까 ROE는 Return on Equity Equity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 진짜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몇 퍼센트 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OE가 20%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을 20%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0불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내 돈 1000불 가지고 1년 동안 평균 20%의 수익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쉽죠. 근데 저는 기업을 볼 때 이 ROE가 10%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냐면 은행 이자율을 진짜 많이 잡아서 2%라고 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는데 1년에 10% 미만의 리턴이라면 굳이 주식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브래빌의 ROE를 한번 볼까요? 다시 야후 파이낸스로 들어와서 여기 밑에 보시면 Return on Equity, ROE가 보이거든요. 22% 그리고 여기 위에 Return on Assets 이것도 있는데 저는 이걸 많이 신경 안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sset, 자산은 부채랑 자기 자본을 합한 건데 이 수치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아져도 이 수치가 올라가니까 제게 별로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님들은 다르실 거예요. 그럼 브래블의 지난 5년 ROE를 한번 볼 건데요. ROE for BRG 5-year average Return on Average Equity 5 years average 21%. 지난 5년 동안의 ROE가 평균 21%예요. 이거 되게 좋은 수치예요. ROE가 섹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호주에서 ROE가 지난 5년 동안 20% 이상이었으면 이 분야의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셀프OS라고 컴섹처럼 주식 사고 팔고 하는 플랫폼인데 컴섹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셀프OS를 메인으로 쓰는데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다음 영상 제목이 왕초보 컴섹 때려치우고 셀프OS로
라는 건데 그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은 Profit Margin and Operating Margin for BRG. Profit Margin, Operating Margin은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몇 %가 나왔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기업이 고객님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서 돈을 잘 내게끔 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지 기업의 펀더멘트를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기업 몇 개를 비교해 보실 때 유용하게 쓰는 지표입니다. 지금 브래빌의 Profit Margin은 8.44%고 Operating Margin 12%고요. 그 다음에 Profit Margin과 Operating Margin 5년 동안 average를 보시면 8% 그리고 13% 되게 꾸준히 마진율을 잘 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지표들 중에 이거 말고도 PBR, PSR 이렇게 있는데 PBR은 Price to Book, Book Value 기업의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몇 배 더 비싼가를 볼 때 쓰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브래비를 보시면 Price to Book 9.48 PBR이 9.48이면 book value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9.48배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것도 섹터마다 다르고요. 이 지표를 쓰실 때도 같은 섹터 안에서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실 때 쓰시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SR, Price to Sales, 매출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몇 배 더 비싼지 쓰는 지표고요. 브래비를 보니까 Price to Sales 3.64 이게 3.64면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3.64배 더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실 때 쓰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아마존을 찾아봤어요. 지금 한 주식에 US 달러로 2,961불 정도 하고요. 다른 것들은 뭐 차트 아니면 파이낸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더스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면 major holders 15%가 all insider 그러니까 내부자들 경영진, 오너십이 있는 경영진들이 15% 정도가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경영진들이 자기 돈이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아마존은 미국 기업 중에서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major holders, all insider가 2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래빌을 한번 볼 건데 브래빌은 33.68%의 주식이 all insiders 내부 경영진들에게 주식이 소유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인가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재미삼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브래빌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브래빌을 몇 년 전에 10불 할 때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고 그리고 제 주식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브래빌을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저랑 똑같이 사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토픽, 내 맘대로 결론 내기. 앞에서 주식 장기 투자할 때 재무제표 보면서 실패를 줄이는 방법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초보자가 주식할 때 중요한 건 뭐게요? 그것은 바로 감입니다. 되게 생뚱맞나요? 근데 감이 좋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을 골랐다고 해도 산업 섹터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감이 없다면 성공 확률이 낮아져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에 투자할 때 좋은 감으로 좋은 섹터, 산업을 골라야 돼요. 어떤 분야가 미래에 뜰 거니까 이런데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그 감, 이게 40% 먹고 갑니다. 그 다음이 재무제표 읽는 능력. 이건 얼마나 기업이 가게를 잘 꾸렸는지 과거에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이 기업이 어떤지 판단하는 능력이 30% 먹습니다. 마지막 30%는 회사의 annual report, presentation, 프로젝트 등을 읽고 그 기업을 잘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섹터를 고르는 감 40%,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30%, 리포트로 기업 분석하는 능력 30%.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그 주가는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올라가고요. 오늘은 우리 주린이 리치 분들을 위한 장기 투자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같이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투자하면 꼭 조기 은퇴를 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땡큐 바이. Yes.